지금 왼쪽에 제가 지금 분자량을 써놓은 값을 보면 36.5 옆에 단위가 안 붙었잖아요. 여기도 단위가 안 붙었고 단위가 안 붙었고 단위가 안 붙었어요. 왜냐하면 원자량은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라고 했고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한 분자량도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이기 때문에 단위를 붙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NaOH다 라고 하면 NaOH에 40g 들어간 거랑 40kg 들어가서 물을 오염시켰을 때 그 오염 정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사용하기 편하게 단위를 붙이자 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단위를 붙여서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분자량에 미리그램을 붙일 수도 있고 분자량에 킬로그램을 붙일 수도 있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조금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래서 분자량에 g을 붙였다라고 하면 그램 분자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미리그램의 분자량에 미리그램을 붙였다 그러면 미리그램 분자량, 킬로그램을 붙였다 그러면 킬로그램 분자량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되셨나요? 그러면 NaOH의 미리그램 분자량은 40mg이 될 것이고 맞나요? NaOH의 킬로그램 분자량은 40kg, NaOH의 그램 분자량은 40g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몰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거죠. 몰이라는 거는 다 한 번씩 들어는 보셨죠? 몰이라는 개념. 뭐 교재마다 MOLE라고 쓰는 것도 있고 MOL이라고 쓰는 것도 있어요. 얘네 차이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강의실의 거리가 한 3m다 라고 하면 3m다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근데 얘 원래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요? 몰도 이런 차이예요. 원래 몰이라는 것은 MOL이라고 써야 되지만 기호로 표시를 하면 MOL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미터를 쓸 때 이렇게 쓰지 왼쪽처럼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몰이라는 개념도 그냥 MOL이라는 걸로 통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몰에 대한 화학적인 개념은 6.023 곱하기 10의 23개의 입자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화학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거지 우리는 화학적으로 보다는 어떤 단위환상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1몰이라는 것은 그램 분자량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1몰에 대한 개념은 어떤 질량의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NaOH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NaOH 1몰이다 라고 하면 NaOH 몇 그램 들어가 있는 거예요? 40g 들어가 있는 거죠. 1몰은 그램 분자량이니까. 그쵸? NaOH가 어떤 물에 1몰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40g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2몰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80g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3몰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120g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몰에 대한 개념은 질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에 어떤 오염물질이 이 몰수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무방하신 거죠. 그쵸? 그래서 몰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 앞에서 제가 단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기초 계량 단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gram이라는 것보다 10의 3승 작으면 미리그램 그 다음에 gram보다 10의 3승 크면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잖아요. 분자량도 그래서 gram, 미리그램 분자량, 킬로그램 분자량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몰이라는 단위 앞에도 뭐 밀이라는 접두어를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킬로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리그램 분자량이다 라고 하면 1몰이라는 거 앞에 똑같이 뭐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돼요? 1ml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1ml몰은 미리그램 분자량. 예를 들어서 CaOH2 1ml몰은 수산화칼슘 1ml몰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면 74mg이라는 걸 아셔야지만 쉽게 단위 환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킬로그램 분자량이다 라고 하면 그램 앞에 킬로라는 접두어가 붙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몰 앞에 킬로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1km몰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몰에 해당하는 양 1m몰, 1km몰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은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몰은 그램 분자량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나머지 뭐 밀이라든지 킬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두어를 붙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1몰은 그램 분자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농도를 쓰실 때 몰이라는 개념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몰 퍼리터라는 몰농도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셔야지만 되는 거니까 요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몰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당량이라는 개념이에요. 당량. 영어로는 equivalen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몰과 마찬가지로 equivalent를 이렇게 쭉 쓰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기호로 쓸 때는 앞에 있는 EQ만 줄여가지고 이렇게 당량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원래 당량 같은 경우에는 수소 1 원자량과 뭐 합하고 있는 양, 뭐 6.023 곱하기 10의 23개 입자를 의미한다라고 했으면 얘는 당량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반응하고 있는 그 원자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량을 아시려면 일단은 당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보시면 1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람 문제량 나누기 가수예요. 이제 가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산화수라고도 하고 원작가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산화수, 원작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크롬 같은 경우에는 삼가크롬이 있고 육가크롬이 있고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그 가수가 삼가, 육가, 뭐 철 같은 경우에는 이가철, 삼가철 이런 식으로 가수 자체가 의미하는 그 단위는요. 보통은 단위는 그러니까 정수예요. 정수.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단위가 없는 걸로 그람 문자량을 가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NaOH 같은 경우에는 그람 문자량 40g이잖아요. 이거를 가수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얘는 1가거든요. 그래서 40g 나누기 1 이렇게 하면 어쨌든 단위는 g이라는 단위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람 분자량 나누기 가수를 하지 않고 가수는 단위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그람 분자량을 가수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미리그람 분자량 가수로 나눴다라고 하면 1당량 앞에 똑같이 뭐 붙이면 돼요? 미리당량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미리Q. 그래서 얘를 1당량이라고도 하고요. 그람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람당량이라고도 해요. 그람당량. 그래서 1당량, 그람당량이라고 쓴 거는 1EQ를 의미하는 거고 1ml당량 아니면 밀리그램 당량 아니면 1mlEQ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용어 자체가 좀 펼쳐서 쓸 수도 있고 단축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당량을 계산하려면 가수를 모르면 계산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가수 계산하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 이제 산화수라는 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교환전자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간도 없는데 교환전자수를 다 따지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가수를 계산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지 당량을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수 계산하시는 거 먼저 정리를 할게요. 보통 이제 어떤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자가 만나서 이런 식으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얘가 어떤 물질 자체가 산의 특성을 띈다라고 하면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OH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염기잖아요. 염기의 특성을 띈다라고 하면 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 자체를 산과 염기 두 개로 가릴 수는 없지만 어떤 화합물 자체를 산성을 띈다라고 하면 산성, 그 다음에 염기성을 띈다라고 하면 염기성,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화합물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냥 분류를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참고적으로 가수 계산하는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산일 경우에 산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산일 경우에는 뭐 HCl이라든지 HNO3라든지 아니면 H2SO4라든지 아니면 H3PO4 이런 것들이 보통 산에 해당이 돼요. 물론 제가 지금 쓴 거는 거의 대부분 강산에 해당이 되지만 염산이라든지 읽으실 수 있죠? 염산부터 시작해서 염산, 질산, 황산, 인산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론 약산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약산에 해당하는 거 CH3, COOH 얘는 자주 나오는데 얘는 초산이라고도 하고 일명 아세트산이라고도 해요. 아세틱 에이시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간혹가다 나오는 그런 물질이 C2H5COOH라고 하는 게 왼쪽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약산의 한 종류의 프로피온산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에도 산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런 산이라는 화합물이 나왔을 때 이런 산이라는 물질에 모를 구하거나, 아니 모를 구할 때에는 이 산이라는 물질에 뭐만 알면 되냐면 그람 문제량만 아시면 되잖아요. 근데 당량을 구하시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당량을 구하시려면 가수라는 게 필요한데, 가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원래는 교환전자수가 가수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쉽게 푸실 수 있는 방법이, 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의 개수를 가지고 그냥 대략적으로 산의 가수라고 보시면 돼요. 수소이온의 개수 되셨나요? 수소이온. 왜 수소이온이라고 하냐면 이런 물질들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수소와 염소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화합물 형태로 존재를 하지만 얘를 물속에다 넣으면 이온화가 되거든요. 양이온은 양이온대로, 음이온은 음이온대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수소이온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이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이온화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수소이온의 수가 가수라고 그냥 쉽게 봐두시면 돼요. 그러면 염산부터 시작해서 염산의 수소이온의 개수가 몇 개죠? 하나니까 얘는 1가짜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NO3도 수소가 하나니까 1가 맞죠? H2SO4는 몇 가예요? 2가가 되는 거고, 이해 가세요? H3PO4 같은 인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이 3개니까 몇 가? 3가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얘네가 1가, 1가, 2가, 3가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염산 같은 경우가 HCl이 물속에 들어가면 이온화가 되거든요. 이건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염산이 물속에 들어가면 얘네가 양이온은 양이온대로, 음이온은 음이온대로 이온화가 돼요. 이온화가 되는 걸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에서 이온화가 된다라고 표시를 하고, 이온화 된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전리된다 아니면 해리된다라는 말과 같이 쓰여요. 그래서 뭐 문제를 봤을 때 5% 이온화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온화 되는 거, 전리된다라고 해도 동일한 용어고 해리된다라고 해도 동일한 용어라고 보시면 조금 공부하시기 편리하실 거예요. 어떤 책에는 이온화라고 나오고 어떤 책은 전리라고 나오고 어떤 책은 해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가 이온화되고 전리되고 해리가 되면 양이온은 양이온대로, 음이온은 음이온대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온화가 됐을 때 거의 예외적인 게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앞에 붙어 있는 원소가 양이온이에요. 그래서 수소가 하나가 나오고 염소가 이렇게 이온화가 되거든요. 근데 수소 아직 가르쳐 드리진 않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수소 위에다 플러스를 이렇게 하나 썼어요. 수소는 원래 갖고 있는 가수가 1가거든요.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1가고 염소는 마이너스 1가.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시키고 전리시키고 해리시켰을 때 나오는 수소이온이 하나니까 1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HNO3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HNO3 같은 경우에도 질산이 HNO3는 이온화되고 전리되고 해리가 되면 수소이온 하나와, 뒤에는 어떻게 쓸까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양이온만 찾았으면 뒤에 있는 건 뭉태기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NO3라고 쓰시고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황산하고 인산 보시면 H2SO4라고 했는데, 이온화되고 전리되고 해리되면 수소이온이 2개가 있다고 해서 얘가 2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소이온은 원래 갖고 있는 고유의 가수가 플러스 1가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1가에서 변하면 안 되거든요. 얘가 플러스 1가고 이 플러스 1가짜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다라는 걸 앞에다 숫자 2를 써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SO4라고 쓰시고 가수를 써주시면 돼요. 제가 가수를 쓸 때 조금 그냥 손쉽게 쓰잖아요. 뒤에 있는 이온 같은 경우에는 가수의 법칙에 따르면 안정한 화합물일 경우에, 안정한 화합물이라는 얘기는 얘가 갖고 있는 가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얘가 이온성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이온성 물질이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안정한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안정한 물질인 경우에 양이온의 가수와 음이온의 가수를 더하면, 산화수에 더하면 그 값이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H2SO4라는 황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수소이온이 갖고 있는 가수가 플러스 2가잖아요. 플러스 1가짜리가 2개니까. 맞죠? 그럼 뒤에 있는 황산이온 같은 경우에는 안 봐도 마이너스 2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정리되시나요? 그러면 인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인산이라는 H3PO4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하고 전리되고 해리가 되면
수소 이온이 플러스 1가라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수소 이온이 몇 개가 나오고 3개니까 앞에다 3을 써주시고 뒤에는 P5라고 써주시고 얘는 당연히 몇 가겠어요? 마이너스 3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수를 보셨을 때 이온화 시켰을 때 생성되는 생성물의 여기가 이제 반응물이고 이쪽이 생성물이라고 하면 생성되는 그 수소 이온의 개수에 따라서 쉽게 가수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죠.